이번 시간에는 우리 글쓰기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제 8강 자기소개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30초 만에 에, 취업 동네 결정된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기본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 지침 요 세 가지를 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는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대학 생활, 봉사활동 경험, 입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제 항목으로 나눠서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항목들이 사실은 자기 소개서에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꼭 얘기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열거하듯이 하지 말고 언어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것을 갖고 입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음, 항상 모든 사례가 다 그렇지만 어, 성장 과정을 첫 번째 보기로 할게요. 성장 과정에서 어, 긍정적 어, 긍정적이고 그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체언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평이한 진술은 삼가라. 평이한 진술은 삼가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어디나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읽어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성장 과정 사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거. 저의 성장 과정은 한마디로 정직과 성실했다.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신 아버지께 정직을 늘 강조하셨고 다정다감한 어머니께서 성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크게 속이거나 괴롭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크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어서 큰 부족함 없이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오래된 친구들이 많고 저 역시 정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사에 입사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직과 성실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참 농담 아니야. 100만 개 있어, 100만 개. 어디 보면. 이게 공무원이 달라지거나 뭐 좀씩만 달라진 거죠. 근데 음,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군인, 뭐 경찰. 음, 죄송합니다. 예. 누구나 다 부패를 했었죠. 사회가 점점 부패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요즘에 그래도 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정형적인 써갖고 아무 감동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입체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을 약간 크게 쓰죠. 결코 낡지 않은 가치, 정직과 상실 이렇게 굵게 한번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걸 안 읽어도 이거는 읽는다 이제. 이 친구가 정직과 상실로 뭔가 있구나. 근데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 출근기였기 때문에 주위에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 역시 등굣길이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자리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평소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경찰서로 가서 목격을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서로 미뤘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제가 기사의 입행에도 국민의 입행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썼죠. 이렇게 어떤 사건을 갖고서 실제로 가서 어, 진술을 했고, 근데 그 진술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목격자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했던 사건이 사실은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런 얘기까지 졌으면 더 좋고. 그리고 국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직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돈을 다는 직업이고 굉장히 은행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그런 덕목이 꼭 필요한 덕목에서 어, 어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입체화시켜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지원을 회사에 지원 업무하고 맞게끔 항상 업무와 맞게끔 해야 되고요. 지원 업무와 맞게끔. 그래서 업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례를 갖고서 입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 업무에서 요즘엔 다 협업을 해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지극히 한계지 단순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는 배려와 약속 속에 제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그 실제로 된 거를 갖다 보여줍니다. 병실에서 친구들과 시험 공부를 한 사연. 어, 딱 다가오잖아요. 병실에서 시험 공부. 왜 했을까?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병원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내일 시험이 있는 데다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2명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인간관계 좋았다는 얘기죠? 응?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 의논하며 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 이게 하브루타. 의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책 읽고 조용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겠죠. 아, 정말 감격적이었다. 어? 눈물을 글썽이며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소중함.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 재성기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전해준 값진 선물이었다. 음, 저의 엄마 인간관계 또한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가르쳐서 좋은 웬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했다는 건 믿을 수 없지만 이 병실에 찾아왔다는 거는 다음날 시험인데 2명이나 찾아와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는 정말 나의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응?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입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목을 달고 좀 굵게, 좀 폰트도 약간 크게, 그리고 꼭 하는 것을 항상 요약하는 어, 걸 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학생활. 대학생활은 뭐 동아리 활동, NGO, 뭐 이런 것들 이력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활동을 통한 가치가 아니고 가치, 가치와 의미, 가치와 의미, 그다음에 입사 후에 어떤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영- 언급하면 좋죠. 요거는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음. 예를 들면 첫 번째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산에서 스카이 경호업체의 지원팀에 들어가 프로농구 축구팀인 KTF 매직 원스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호 활동을 했습니다. 끝! 이건 나열이에요. 서울에 다시 올라와 방송사 MC 아웃소싱 업체인 B1에서 알바하면서 대장금, 논스톱 등의 방송 출연과 보조 역할을 했다. 끝! 그리고 학교의 물리학과 학생회 소속되어 YMCA 주최 시각장애인 산학등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그냥 X입니다. 똑같이 한번 이 많은 경험을 갖다 나열한 것보다 똑같이 하나를 하더라도 자, 대학교 아래 방탄조끼를 입고 벌인 경호활동. 대학교 여행 열방학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스카이 경호업체의 지원팀으로 들어가 프로라운드 KTF 매직 윙스와 프로축구팀 부산 아이파크를 경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위에 갔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관중들은 경기를 즐길 줄 알았지 이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활동을 벌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웠죠. 무지 덥죠. 특히 제가 맡은 구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고도의 인내력을 요구하다. 고도의 인내력.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거죠. 저는 그 일개로 그 후선에서 어, 벌이는 연구활동, 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후선에 벌이는 연구 역시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껴?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죠. 입사가 어떤 능력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연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걸 할 때는 결국 거기에 필요한 인내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나의 경험 활동을 통해서 얻어졌고 그런 것도 여기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봉사활동. 실천해온 봉사활동. 실천해온 봉사활동. 내가 더불어 사는 삶. 근데 항상 여기서 뭘 해야 돼? 입체화, 구체화 시켜야 된다. 자,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위해, 수행평가를 위해, 얘가 뭐야? 학점을 따고 성적을 받기 위해, 아니면, 그건 뭐죠? 학생부에 기록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다닌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추는 고아들이나 정신박약아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어두운 곳이 너무 많으며, 이건 느낀 점, 이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복지 정책 문제. 그럼 이건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에서 졸업하면서 어디 들어갈 때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연관시키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느낀 점으로 끝나가면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청소를 하기도 하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를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그런 건 일기에 쓰거나 아니면 어디 그 저기 자소서에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야하다 이거죠. 약하다. 제목을 어떻게 써야 돼? 제목을 써야지 이렇게. 미혼모들이 남겨간 아이들과 2006년 여름, 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 곳은 북악산 유턱에 있는 자리 어느 입양원이었다. 주로 미혼모들이 남겨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는 때론 엄마, 때론 아빠가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목욕을 시켜기도 하고 건물 복도와 계단, 방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였는데, 자기지만 실은 자기 수양. 이거 자기 수양. 이거 자기 배움의 길. 이걸 표현을 해야지 이게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뱀의 길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것은 즉히 작고 적으나 이것도 겸손한 거죠. 얻는 것은 너무 더 크고 많은 까닭이다. 이거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입양되어 그것을 떠난 성원이 구체적으로 누구 진짜로 했다는 거죠. 이거 진실. 어. 행복에 잘 자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정도 써야 봉사활동 쓰는 거죠. 이렇게 나열하면 감흥이 없어요. 제목 쓰고 구체화시키고 성원이까지. 이건 진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 실제로 이게 가상의 이름이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 때, 어? 내가 봉사활동이 정말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수양도 하고 깨달음이 있었고 더 받았다. 더 이상 어떻게 써요? 다섯 번째,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어? 입사까지. 입사 지원 동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 동기는. 왜냐면, 왜 여기에 넣었을까를 많이 봐요. 그리고 향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향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주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입사 지원 동기. 여기 나오죠? 나는 이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중요한 항목. 왜냐면 내가 최근에도 사실 그 임원들을 뽑을 때 음, 실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여길 왜 들어오려고 했는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막연한 표현, 상투적 표현. 이게 항상 그냥 구체적으로.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사보, 신문기사, 광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왜 여기 들어오려고 했던가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첫 번째 사례가 조선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상투적 이런 걸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음. 기사 역시 이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에 힘입어 저 또한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한 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각오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기사에서 저의 자아를 멋지게 실현시켜 가겠습니다. 뭐 누구는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냐고요. 음, 음. 역사 전통을 자랑.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제목부터 쓰라 그랬죠, 항상. 제목, 요약분. 항상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정신과 열정. 나에 대한 편이죠. 이게 입사 지원통입니다. 입사하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써야죠. 대우조선해양, DSM이 저의 목표가 된 것은 두 번째 자전거 여행 때였다. 거제를 지나면서 우연히 DSM이 전경을 보았는데 매우 평화롭고 경이롭게 다가왔다. 지- 직원들은 활기차고 의욕에 넘쳐 보였으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당당히 서 있는 배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건 인상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한눈에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선호하지만 저는 오히려 먼 남쪽 거제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좋았다. 얼마나 좋아. 대기업인 게 아니잖아요. 딱 비껴가면서 조용한 풍광, 따뜻한 날씨, 눈앞에 바다, 여행에서 들어와 DSM에 대해서 알아보니 신뢰와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 해양 기업이겠다는 비전을 가진 굴지의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없이 제 열정과 젊음을 바칠 곳이 어디인지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죠. 신뢰라는 든든한 바탕과 항상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정신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설계와 역학, 그리고 동력학, 유체역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터라 귀사의 선박 설계 분야에서 제 열정을 기대고 싶습니다. 얘는 무조건 합격이죠. 자기가 공부한 게 조선공학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것도 딱 얘기했고, 이쪽 공부했다는 거 딱 얘기하고, 뭘 하고 싶다고도 얘기해줘. 얘는 합격이에요. 300 설계 분야에 갈지 안 갈지는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몰라. 하지만, 음, 합격입니다. 뭘 했어요? 이게 여행을 하면서 본 그 이미지,
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실제는 자전거 여행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가다가 제가 볼 수도 있었는데, 자전거 여행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체력적으로 자신 있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박회사나 이런 당연히 그 설계사라도 체력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켰다.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조선업 이렇게만. 그럼 조선회사에서 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집어넣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어? 입사업 후보예요. 마지막으로 입사업 후보가 되겠습니다. 입사업 후보는 입사했다는 가정 아래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 성취,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과 각오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 지원 회사의 비전, 응? 그 업종의 미래상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자, 예전부터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상투적이죠. 과학의 발전도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갈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정론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래, 다 아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해전은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급히 변하는 것의 중심에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죠. 응? 과학기술의 변화는 몹시 빠른 것이었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중심이 있겠냐까지 구체화시키면 더 좋다. 입체화시키고 구체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겠죠. 제목 쓰고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내 이름으로 된 기술 특화 브랜드를 창출하고 싶다. 그중에 그 회사가 하는 게 공기청정기야. 그러면 주제품이 국빈이야.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기청정기는 똑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진화합니다. 단순한 공기청정 정화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다시 최적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부했다는 얘기죠. 잘 수집했던 얘기예요. 공기청정기도 자세히 알아본 거예요. 공기 정화는 필터잖아요. 음이온은 뭐예요? 사람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어디서 나와요? 토 아래 뭐 강가, 시냇물 있고 숲속가면 많이 나오는 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 음이온 때문이잖아. 음이온 또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산소의 그 퍼센트를 맞춰주는 거야. 산소 발생기까지도 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보통 22% 정도에서 22% 사이인데 그거보다 좀 줄어들면 이거 더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그 기능이 바뀌고 있다. 미래에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소비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중심에 서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중심에 설 거냐를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쵸. 기술의 변화를 주도해. 어떻게? 변화의 관찰자가 아니라, 여기서 관찰자고 했죠.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도자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당신의 L전자와 함께하라고 싶습니다. 몇 가지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2로 된 청정 기술 특허,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까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에, 입체적으로 쓸 때만이 사실은 뽑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있다는 건 아웃입니다. 관철자로 있겠다는 건 포부가 아니지. 음. 이제 사례를 쭉 읽어보니까 6가지 다 뭐예요? 구체적 사례를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제목 쓰고, 제목 써야 되고, 항상 모든 사이에 있던 거. 첫 번째 제목 있었고, 어, 제목도 구체화된 이걸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기술 특허와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게, 여기까지 계속 구체적인 사례를 썼죠. 여기서는 사례가 뭐예요? 분기정, 청정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된 공기청정 기술 특허, 새로운 브랜드 만들겠다. 이게 마지막 장이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례를 갖고서 구체화시켰고, 그리고 입체화시켰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항목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알았겠죠. 그러면 이제 잘 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8강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